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지막 21번째 대책. 그런데 주거 사다리를 치웠네, 풍선 효과만 키웠네 여전히 뒷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일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사실은 그 김포하고 파주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 저 보도를 보면서요, 최 교수님, 아쉽다는 김현미 장관의 말보다 아직 다주택자 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이게 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도 참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팔겠다면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비서실장관이 나서서 이 얘기를 했었고 또 뭔가 좀 그 현 정부의 주요 직책이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면 국민들이 또 따라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고위공직을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현미 장관 얘기했듯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개인 재산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 관점은 결국 비서실장까지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주택 문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고 고위공직자를 하려거나 또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분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국민 앞에 봉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참모들 말고도요, 정치권, 민주당에서도 지난 4.15 총선 직전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서약까지 강조를 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현지혁 의원님 수치를 좀 볼까요? 여야 할 것 없이 공이 아직도 다주택자가 꽤 많습니다. 왜 안 팔겠습니까? 팔면 손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자, 사실 어쩌면 청와대 관계자들 지금 한 명밖에 안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장관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21번째 했습니다. 자, 차고 나면 지금 몇 천만 원씩 뛰어요. 지금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9배나 뛰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팔겠습니까? 제가 아는 당직자, 그 고위 관계자는요, 얼마 전에 집을 팔았어요. 딱 팔자마자 1억이 올랐다고 그래요. 다른 집을 살려고 해서 살 수가 없답니다. 너무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부인한테 엄청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이분들도 공직 그만두면 본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한테 팔라고요? 그럼 말이 안 통하죠. 문제는 정부 정책이 팔아야 된다. 안 팔면 손해다. 라는 걸 심어줘야지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심정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도덕성만 강조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공직의 중요성 이것 때문에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 하면 21번 지금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나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잘못을 놔두고 지금 김현미 장관이 안 파는 게 서운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그렇게 정책을 해놔놓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김포 9배 뛴 거는 상승폭에 9배 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 투기 지역이 아닌 김포 파주가 지금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논란이 되는 경제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정책입니다. 당장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도 않으면서 결국 세금만 더 걷어가려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보는 증세는 상상이 일반 시민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정부는 절대 이게 주식으로 돈 벌어 세금 내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틀린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일단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의 차익에 대한 그런 세금을 이제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어떤 그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점은 이제 불만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세수가 확보가 되면 그만큼 세율 자체는 좀 낮춰주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게 이것의 결과 정말로 지금 그 개미들이 주식을 이제 투자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요.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들 집 안 팔아서 아쉽다는 국토부 장관의 얘기와 경제정책 얘기 살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댓글 첫 번째 볼까요?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하다 문제되니까 장관님도 동생한테 집 팔다가 다주택자 꼬리 뗐잖아요. 예. 실수요 집 한 채 빼고 다주택 세금 세게 때려라. 집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적은 게 말이 되나? 예. 김두관 의원님 참 어이없는 발언이네요. 의원들은 뭐 그리 잘했다고 억대 세비를 받나요? 평소에 비정규직해서 관심도 없더니 정규직화 해준다니까 왜들 이리들 난리들인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김정은 건강 의심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 상태가 더 의심스럽다는 마지막 댓글까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추미애 장관의 얘기 있고요. 오늘 서울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관악구의 왕성교회 지금 1,700명 정도가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김경록 PB 자산관리사 오랜만에 이름을 보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이거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가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정경심 씨의 이제 자산 관리로 알려진 김경록 씨 같은 경우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오늘 재판부가 증거인멸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나 모든 수사에 협조했고 또 본인의 다 시인했다. 이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사항을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전 이사장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과연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